정인이 영상 이게 잠깐 이제 앞부분만 몇 초 동안 이렇게 보면 밤에 악몽을 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옆집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영하 막 10도, 20도 하지 않아요, 서울은? 그런 데서 혼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이 상상이 가세요.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정말 CNN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아마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이2를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구독 10,000명 기념 영상을 만들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 구독 10,000명 영상을 좀 다음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특별하게 드린 말씀이 있어서,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어제 급하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뭐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고 해가지고 저랑 이제 또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막 정신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 얼굴이 엉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어디 이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넘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얼굴로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다 이제 갈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몸이 좀 너무 좋지를 않아서 오늘은 아이랑 같이 있습니다. 케일럽도 인사할래? 이리 와. 응. 아이가 지금 안녕하세요 해봐. 얼굴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여기도 지금 얼굴이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딸아이를 키울 때하고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가 이제 있는데 좀 빨래를 개면서 천천히 좀 빨래 갤 게 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좀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요즘에 한국이 그 정인이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미국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해요.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직히 뉴스 보기가 좀 무서웠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정인이 영상 잠깐 이제 앞부분만 몇 초 동안 이렇게 보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게 제가 밤에 악몽을 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 영상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만 쭉쭉쭉 읽어봤는데, 그 뭐 양부모는 뭐 핑계대고 뭐라고 하는데 그 용납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슬픈 게 이번에 이제 댓글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인이가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정인이가 많은 한국에서 학대받는 많은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큰 힘을 주고 갔구나 하는 그런 댓글들도 보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용납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과거에 미국에서 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의 인권에 관련된 부분, 아이의 학대, 아이를 보호해주는 이런 법적인 거, 법적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의료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배워야 할 게도 많이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제 많이 이것저것 이제 놀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아이를 학대를 한다는 거,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를 막 때리거나 아이를 막 방치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경험을 하나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아버님께서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작년 초죠,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고 나서 한 달 가까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돌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와이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의 그 엄마가 제 막내하고 좀 비슷한 또래의 또 아이를 또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돈을 좀 페이를 지불을 하고 우리 아이를 돌봐줍사 해가지고 돌봐준다고 또 해가지고 그 우리 아이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급하게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누구누구 이제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댁 자녀가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경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쪽 자녀가 맞냐고 연락 왔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프라이스라고 마켓이 있어요. 마켓 앞에 주차장에 아이들은 타고 있고 아이가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 또래라고 비슷한 아이 막내 아들이 그쪽 아줌마도 하나 있고요. 이제 제 아들을 이제 둘을 그 차에 자기 차에 뒤에다 태우고 나서 카시트에다가 그대로 앉혀놓고 차를 문을 잠궈놓고 우유인가 뭐를 사러 간다고 마켓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를 차에다가 방치하거나 집에다 방치하거나 이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서 있던 한 아저씨가 웬 아줌마가 차에다가 아이를 두고 마켓에 뭘 사러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아저씨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경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납치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방치하려고 뒀다가 뭔 일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놀라고 경찰이 이제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차에다 대기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뭔 사람인데 아이를 이렇게 두고 갔나. 아버지가 한 15분, 10분, 15분 있다가 나타났대요.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한 아이는 이 엄마 이 자식 아들인 것 같고 이제 한 아이는 우리 와이프 아들이니까 이제 자꾸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야 이게 지금 뭐 저 아줌마 진짜 정말 저 아줌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와 무섭네. 왜 이제 믿고 맡겼는데 이러니까 너무 놀랬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그 아줌마도 이제 얼굴 볼 이게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슬프게 됐어요. 저 딸아이의 베스트 프렌드 엄마인데 아휴 정말로.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그 주변에서 다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이의 학대를 하지 않나? 아이를 방치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신고를 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바로 와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도 아이를 방치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동차에도 아이를 방치할 수 없는 거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때렸다거나 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거나 아이의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옆집에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스토커가 아니라 아이를 그만큼 보호해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참 한국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부분 또 미국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이 스쿨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노란색 스쿨버스 있으시잖아요. 심슨 패밀리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노란 버스 그런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에 이제 운전면허증 따면서도 제가 놀랐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소방차가 알람을 켜고 삐요삐요 하고 지나가거나 경찰차가 삐요삐요 앰뷸런스가 이런 삐요삐요 소리가 나거나 알람이 들리면 지나가는 모든 차들은 멈춰야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예외가 없어요. 그냥 무슨 알람 소리가 나면 모든 차들은 옆에로 차를 다 대고 다 무조건 멈춰야 돼요. 왜냐면 무슨 급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차들을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막 60, 70, 80km로 달리다가도 들리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로는 안 가져오니까 그런 차들이 웬만하면 급한 일이 아니면. 근데 정말 다 멈춰야 합니다. 아, 이 나라가 이런 건 좀 대단하구나. 인권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근데 요즘 데모하고 이제 요즘에 시위하고 이제 이런 문제 있는 거를 보면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댓글 다 알아주지 마세요. 그런데 스쿨버스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노란 차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정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옆에 집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조금 위험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리. 그러면 스쿨버스가 딱 정차를 하면 이 약정 비상등을 딱 킵니다. 비상등을 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인이 옆으로 쫙 열려요. 열리면서 스탑이란 사인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 앞에 있는 차들, 모든 차들이 딱 다 멈춰야 합니다. 차들이 멈춰야 돼요. 왜냐?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고 아이들은 내리자마자 막 뛰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차들은 그냥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방차나 이런 경찰차나 앰뷸런스처럼 이런 취급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을 그만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배울만 하죠. 그러니까 차가 애들이 막 지나가도 막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아이가 아기 때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다행히 이제 신호등이 없는 그 횡단보도였어요. 근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택시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크락션을 누르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니까 너 기다리라고. 아 그때 제가 정말 미국에서 있다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택시기사가 와갖고 나한테 빵빵거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한국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이 조금 그런 부분은 배울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때 뭐 조그만 이제 뭐 증서 같은 걸 주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절대 아이들을 픽업할 수 없습니다. 이 학부형이 보면 엄마인지 아는데도 이게 아빠인지 아는데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신원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또 4살짜리 아이가 쥐포 하나 먹었다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나가 해가지고 그 겨울에 내복만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또 길 행인분께서 안아주시고 경찰분께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시국이 좀 그런 만큼 또 아이를 이제 격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 막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못 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똑같은 또래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내복만 입고 그 겨울에 그 영하 막 10도 20도 하지 않아요 서울은. 그런 데서 혼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 상상이 가세요.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정말 CNN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아마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분께서는 한국에 사시는 걸 정말 다행으로 하셔야 돼요. 미국에 살았다면 아마 대서특필될 거예요. 막 전 미국에 다 퍼져가지고 그 어머니는 아마 미국을 떠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이게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슬픈 거지만 이 정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이 좀 제도적으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슬픈 게 입양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제 내 품 안에 자식으로 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누군가 아이를 입양을 해서 이제 내 자식으로 내 품 안으로 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인이 이 관련된 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입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괜히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입양 가정인 것 같은데 또 이것은 정말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부모들이 정말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진짜 정인으로 인해서 많은 또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입양 가정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입양하시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주저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겁니까?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제도로 해가지고 아이를 보호해줬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 또 이런 거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유치원 가가지고 자빠져갖고 다쳐갖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어디 자빠질 수도 있고 코가 깨질 수도 있고 정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쳐갖고 왔는데 제가 의료제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없어갖고 보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 몇백만 원이 나올지도 모르고 몇천만이 나올지도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의료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참 아이 키우기는 좋아요. 이런 거에 아이들 다쳐도 어디 부러져도 그냥 축구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어디 부러져도 어디 병원 가면 그만 깁스하고 돈도 얼마나 나오고 다 보험도 있으시고 얼마나 나와요. 걱정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미국은 아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이게 의료제도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이 참 이건 미국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게 많이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언제 아이가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한국 의료제도 같은 거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너무 배울 게 많잖아요. 그게 참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이번 진짜 계기로 인해서 너무 슬픈 사건이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너무 슬픈 이야기고 우울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은 계몽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10,000명인데 네. 10,000명 기념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 제 또 다른 또 인생 이야기,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접한 채널, 부족한 채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케일럽도 인사할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거야? 알았어. 인사 안 해도 돼. 그럼 감사합니다 하자.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 공룡 가지고 놀아.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 유의하세요. 살림하는 미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